원신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원신은 캐릭터는 포워드 렌더링으로 배경은 디퍼드 렌더링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DF나 램프맵 같은 커스텀 툰 쉐이딩을 캐릭터에만 자유롭게 걸 수 있게 하고 배경은 또 다른 로직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 이런 걸 잘 섞어준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국회하고 신캐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캐릭터가 산드로네로 알고 있어요. 이게 가장 최근 캐릭터고 국회라고 하면 엠버도 있을 수 있고 바바라, 리사 이렇게 쭉 있는데 가장 먼저 차이가 나는 거는 헤어 구조래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헤어가 이렇게 덩어리 형식으로 크게 실루엣 위주로 쪼개져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신캐를 봤을 때는 결을 많이 쪼갠 느낌으로 바뀌었죠. 결을 많이 쪼개주고 디테일 좀 더 찾아주면서 폴리곤 개수도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신캐일수록 최근에 나온 기기들에 맞춰서 렌더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최적화 기준을 좀 더 느슨하게 잡으면서 찾을 수 있는 디테일들을 더 많이 찾아준 거죠. 그리고 비율 차이도 좀 보였는데요. 신캐들이랑 국캐들이랑 비교해 보면 쭉 봤을 때 머리 크기 대비 바디의 비율 이런 걸 보면 등신대가 쪼끔은 늘어난 느낌이 있거든요. 예, 모든 캐릭터가 전부 다 늘어났다기보다는 디자인 쪽에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신캐 쪽에서는 등신대를 높게 잡는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신캐 같은 경우에 노말맵도 좀 썼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반측면에서 여기 흰 주름 보이시죠? 여기는 폴리곤으로 표현이 되어 있진 않고 폴리곤이 따로 이렇게 이 주름 형태대로 표현되지 않는데 음영이 주름 형태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건 노말맵을 사용했다는 뜻인데 반대로 국캐들에서는 노말맵 없이 플랫하게 모델링 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로 주름 표현도 안 돼 있었고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 위주로 표현이 된 것들, 물론 이런 부분은 주름 표현이 돼 있지만 노말맵으로 표현이 되진 않았던 거죠. 신캐들은 노말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헤어 그림자의 표현을 보면 군캐 같은 경우에는 헤어 그림자 표현이 따로 안 돼 있어요. 렌더링단에서 헤어 그림자에 대한 표현은 없고 디퓨즈에서 살짝 음영 정도, 음영 그라데이션 정도만 추가해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헤어 그림자를 표현해 줬는데요. 신캐 같은 경우엔 이렇게 헤어 그림자가 렌더링 되고 있죠. 크게 봤을 때 여기 헤어 그림자가 보이죠. 근데 헤어 그림자를 어떤 식으로 구현했나를 이래저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헤어 그림자에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SDF의 헤어 그림자를 그려 넣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지금 헤어 그림자 같이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포스트 프로세스 방식 또는 그림자 메시 사용하는 방식 이 둘 중 하나일 텐데 포스트 프로세스 방식에서는 그림자 위치가 카메라를 돌림에 따라 가지고 바뀌지 않는데 지금 이 캐릭터도 그렇고 다른 캐릭터들도 헤어 그림자가 카메라 돌림 따라 가지고 위치가 바뀌죠. 지금 이쪽에서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보이고요. 이쪽에서는 왼쪽 아래로 그림자가 이동한 게 보이죠. 그럼 결국 남는 건 그림자 메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림자 메시는 공수가 많이 들긴 하지만 그림자를 아티스트가 의도한 대로 만들 수 있는 형태라 가지고 이런 형식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그러면서 재밌는 부분 중 하나는 이렇게 그림자 메시를 썼을 때 렌더링 되는 걸 보면 이 헤어 SDF 그림자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갔을 때 헤어 그림자가 추가적으로 덮여지진 않고 이렇게 한 번에 묶여 버리죠. 또 렌더링 단계에서 세팅을 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단톤으로 렌더링 할 거니까 색을 똑같이 맞추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저것 캐릭터를 둘러봤었는데 이 라우마가 머리가 좀 길어 가지고 헤어 그림자가 아래쪽으로 내려갔잖아요.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자 일단 헤어 그림자 색상이 요 색깔하고 지금 요 색깔하고 차이가 있죠. 되게 묘한 차이인데 보면 팔레트 위치가 바뀌는 게 보이죠. 이 그림자 색상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살짝 더 어두워져요. 이 색상은 결국에는 여기 목이랑 얼굴 아래쪽 음영 색상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헤어 SDF 그림자가 맺혀지면서 여기 헤어 그림자도 똑같은 색으로 덮이잖아요. 그래서 이 헤어 그림자를 썼을 때 보통은 이 그림자 메쉬의 색상을 그냥 단색으로 지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원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을 미리 고정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SDF 색이랑 연동이 되게 설정을 해 줬던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넘어가서 표현 방식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를 보면 그림자 영역은 그림자 영역대로 싹 묶어 주고 복식은 단색으로 밀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베이스 컬러 자체는 그런 식으로 잡아뒀는데 신캐로 넘어가면 신캐들에선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디테일들이 더 추가됐더라고요.
이건 노멀 맵을 같이 섞어서 써준 영향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중간 톤도 섞어줬고요. 작은 디테일들이 많이 추가된 것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데 그라데이션 쓴 것도 보이고 이런데 노멀 맵 음영 같은 것도 추가된 게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했는데요. 신캐들 같은 경우엔 반투명 파츠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쓴 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끝단에 이런 그라데이션 반투명이라던가 아니면 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뒤에 얘를 망토라고 할까요? 이쪽 부분도 반투명이 되게 적극적으로 쓰였고 여기 머리 장식도 반투명으로 쓰였고요. 얘도 보시면 고글 같은 데도 반투명이 쓰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캐릭에서는 반투명을 쓴 게 아예 안 보이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쭉 돌려보면 반투명을 쓴 게 안 보여요. 안경 표현 같은 경우도 안경 R 같은 걸 신캐들은 안경 R을 반투명으로 표현했는데 국캐 같은 경우에는 안경 R을 아예 비워뒀죠. 그래서 반투명 파트가 아예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것저것 검토해 봤는데 반투명으로 보이는 오브젝트가 국캐에는 안 쓰였더라고요. 근데 신캐 같은 경우엔 반투명을 되게 적극적으로 쓰더라고요. 그게 좀 신캐들에 들어가는 특징들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시점에서 국캐랑 신캐랑 비교하다 보니까 변화들이 한 번에 보이는데 이 변화가 한 번에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간쯤에 있는 캐릭터들 보면 디자인 차이라던가 아니면 표현 방식 차이들에서 쪼끔씩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는 노멀 맵이 먼저 들어가고 또 어떤 캐릭터는 그림자 메시가 적용되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요 캐릭터부터는 노멀 맵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바지 부분에 이렇게 주름 표현에 대한 노멀 맵이 추가된 것도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바뀐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바뀐 게 보이는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헤어 그림자 표현은 안 돼 있고요. 자 이제 모델링 분석 파트로 넘어가서 개별 요소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일단 SDF 표현 방식인데요. 날카로운 SDF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는 등신대가 좀 낮은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 등신대가 낮은 캐릭터 같은 경우엔 SDF에서 디테일을 많이 안 그려주고 거의 구체 형태 느낌으로 SDF를 그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거의 구가 렌더링 되는 느낌으로 그림자가 돌아가고 있죠. 보통 이런 부분들의 코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볼 표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캐릭터들은 다 SDF가 거의 구체 형태로 그려져 있다 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돌아가는 걸 의도한 것 같고요. 이 캐릭터도 마찬가지죠. 따로 뭔가 디테일 표현은 안 돼 있고 거의 구체 형태로 SDF가 돌아가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음영 활용이 있는데 고정 음영은 형태가 어떻든 간에 그림자가 맺히는 영역인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일부러 그려 넣은 고정 음영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음영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얘가 빛을 받아 돌아갔을 때는 여기 영역이 지금 여기에서 여기 어두운 것만큼 여기가 그만큼 어두워지지 않잖아요. 여기는 고정 음영 파트가 덜 어두워지게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 음영 영역을 하나하나 직접 그려 넣어 가지고 캐릭터가 항상 그림자가 받을 영역, AO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앰비언트 오클루전 영역을 이런 식으로 항상 어둡게 미리미리 그려줘 가지고 쉐이딩 단계에서도 더 어두워졌을 때 덜 표현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음영이 한 번에 보이고 이런 식으로 차이를 준 부분도 보이고요. 그리고 페이크 SSS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페이크로 들어간 SSS 영역을 한번 체크해 보면 지금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에 페이크 느낌으로 들어간 게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톤, 여기 톤, 여기 톤이 다르게 넘어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SSS를 표현하기 위한 그 페이크 SSS 쉐이더인지 아니면 램프 맵을 사용한 건지는 몰라요. 램프 맵을 사용했다면 램프 맵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 요거를 가져오면 되거든요. 램프 맵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뭐 이 상황에서 밝은 영역은 늘어날 수는 있겠고 예를 들면 여기 색이 이 정도로 들어간다던가 그래서 이 정도 그라데이션 맵을 새로 만들어 주면 이 그라데이션 영역대로 램프 맵이 적용돼서 이 색깔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이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직접 컬러를 지정해 가지고 쉐이더단에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거는 구현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림자가 넘어가는 영역들에 대해서 그라데이션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칼같이 넘어갈 때는 이 색들이 잘 섞이는 느낌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모든 캐릭터에 다 적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램프 맵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림자 영역만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 가지고 이 단계별로 색상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영역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이거는 쓰기 나름이라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구나.'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신캐 쪽 변경된 내용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신캐 쪽에선 스타킹 쉐이더가 달라졌더라고요. 일단 구 캐릭터들 보면 스타킹에 대해서 특별한 쉐이딩이 들어가진 않고 방금 말씀드린 램프 맵 정도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신캐를 봤을 때 스타킹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를 돌려봤을 때 원통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피부에 가까운 부분들은 피부색이 투과되게 돼 있고요. 그 바깥쪽으로 갈수록 스타킹 색이 렌더링 되게 설정이 돼 있고요. 이걸 카메라를 돌려봤을 때도 텍스처로 그린 거라고 하면 측면 부분에 흰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측면을 봤을 때는 다시 가까운 부분에 피부색이 나오고 측면 부분엔 스타킹 색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스타킹 쉐이딩 표현이 추가된 것도 신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눈 표현 좀 볼게요. 지금 눈 하이라이트 메쉬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여기랑 요렇게 있죠. 요것도 하이라이트 메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세 개의 메쉬가 지금 따로 눈 위에 그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폴리곤을 따로 빼준 거예요. 하이라이트 메쉬가 살짝 앞에 있는 게 보일 거예요. 텍스처로 그린 게 아니라 따로 움직이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웃라인 컬러 같은 경우에도 간색으로 아웃라인 컬러가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캐릭터 재질별로 다 아웃라인 컬러가 다르게 먹고 있더라고요. 지금 피부 같은 경우엔 지금 피부색에서 좀 더 어두운 색이 먹고 있고, 복식 같은 경우에 어두운 재질이니까 블랙이 들어가고, 여긴 또 푸른빛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재질별로 아웃라인을 따로 지정해 줬는데, 이건 아마 하나하나 따로 아웃라인을 지정해 주기보다는 기본 색에서 더 어두워지는 방식으로 아웃라인을 제어할 수 있게 쉐이더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정하는 건 굉장히 노가다기 때문에 아마 베이스 컬러에서 좀 더 어두워지는 방식으로 아웃라인 컬러들을 따로따로 제어할 수 있게 설정을 해둔 게 눈에 띄고요. 자, 이제 림라이트 표현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포스트 프로세스 방식으로 림라이트를 그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명일방주처럼 이렇게 메쉬 기반 림라이트를 그냥 라이트를 깔아서 그려주는 방식도 있지만, 가장 깔끔하게 나오는 방식은 이렇게 포스트단에서 림라이트를 그려주는 거, 요게 이득이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주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지금 정면 기준으로 봤을 때랑, 그러니까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하면 지금 얘의 마스크를 실시간으로 따 가지고 지금 요렇게 마스크가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전체가. 그러면은 여기는 한 묶음으로 묶여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림라이트가 안 생기는 게 정상이거든요. 요렇게 림라이트가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왼쪽 다리가 뒤에 가고 있고 오른쪽 다리가 앞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는 기준으로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뒤쪽에 있는 다리가 림라이트가 좀 더 어둡게 먹고 있고 앞쪽에 있는 다리가 림라이트가 좀 더 밝게 먹고 있잖아요. 이거는 거리 기반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오브젝트끼리 가까울수록 지금 요 오브젝트랑 요 오브젝트랑 가깝고 여기랑은 좀 더 멀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오브젝트 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개에 가까운 애들은 림라이트가 약하게 먹고 멀리 있는 애는 림라이트가 강하게 먹고, 이런 식으로 쉐이더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리 기반 쉐이더 처리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어 가지고 림라이트가 정교하게 계산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분석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개발자 인터뷰의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면, 일단 원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가장 고민했던 이슈가 뭐냐면 원화를 그대로 3D로 똑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모델링 프로그램은 마야로 작업이 됐는데, 마야에서 광각을 뺀 것과 인게임에서 카메라가 들어갔을 때 광각이 들어간 거, FOV 값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의 갭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마야에서 툴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인게임 카메라랑 동일한 광각이 들어가게 세팅을 했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최종 뷰에서 원화 느낌이 그대로 날 수 있도록 툴까지 개발해서 얼굴 표현을 해 줬다는 언급이 있었어요. 개인의 실력에 맡기지 않고 파이프라인을 아예 설계를 해 버려서 거기서 얼굴을 똑같이 만들자라는 규칙을 세워 둔 거죠. 추가적으로 눈에 띄었던 거는 메탈릭 표현에서 노말 맵을 안 써 줬는데, 그럼 메탈릭이 날카롭게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베벨에 대한 표현들을 엄청 세심하게 나눴더라고요.
여기 각도 넘어가는 거랑 여기 각도 넘어가는 거랑 이런 식으로 각을 찾아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줘 가지고 날카롭게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 각도로 나눠서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을 표현해 준 것들도 메탈릭 표현에서 좀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모델링 분석 파트는 여기까지고요.